2025년 전 세계가 리튬이라는 하얀 석유 자원을 두고 치열한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미에서,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은 호주에서 하얀 석유라 불리는 이 귀중한 자원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결정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 리튬 강국으로 우뚝 선 이 나라가 자신들의 보물창고 열쇠를 통째로 한국에 맡기겠다고 나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상자에게 가장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소련 시절 비밀 탐사팀 리더였던 할아버지의 낡은 노트 한 권을 물려받은 카자흐스탄의 한 여성 지질학자가 한국과 함께 읽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하얀 석유를 둘러싼 신뢰와 배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아 아킴바예바입니다. 카자흐스탄 지질청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한국과는 아주 깊은 연이 있답니다. 과거 서울대학교에서 지질학 박사 학위까지 받고 고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왔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8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단순히 공부한 기간이 아니라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제 조부께서는 소련 시절 비밀 지질 탐사팀의 리더셨거든요. 조부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다리아야,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만 땅의 비밀을 알려준단다. 그 조부께서 남기신 낡은 지질 노트 한 권이 훗날 제 나라와 한국을 이어주는 놀라운 다리가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이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건 2018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카자흐스탄 교통부 산하 도로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도 알마티에 순환도로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요. 66km에 달하는 거대한 도로를 새로 뚫는 일이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따낸 게 바로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의아했어요. 세계 각국의 건설회사들이 몰려들었는데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싶었거든요. 유럽의 대형 건설사들도 있었고 중국 기업들의 제안도 만만치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제안서를 보는 순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로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 사람들과 함께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했거든요. 그 프로젝트의 현장 책임자가 바로 윤세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된 그는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베테랑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가 현장 시찰을 나갔는데 그분이 카자흐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살렘, 다리아 아킴바예바 씨입니까? 저는 윤세진입니다. 발음은 어설펐지만 그 진심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저도 한국어로 답했죠. 안녕하세요, 윤세진님. 한국어 하실 줄 아시네요. 아, 다행이네요. 사실 카자흐어는 아직 서툴러서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현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외국인 기술자들과는 달리 현지 인부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심지어 카자흐 전통차인 쿠미스도 마시면서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 것인지 말이죠. 공사가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울철 야간 작업 중에 현지 인부 한 명이 발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윤세진 책임자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즉시 구조에 나선 겁니다. 차디찬 추위 속에서 부상자를 업고 병원까지 직접 데려갔거든요. 그 일이 알마티 현지 뉴스에까지 보도됐습니다. 한국인 현장 책임자가 카자흐 근로자를 구조했다는 소식이 말이죠. 하지만 정작 윤세진은 그런 것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과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3년 후 드디어 알마티 순환도로가 완공됐습니다. 개통식에는 카자흐스탄 대통령까지 참석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길에 아스팔트만 깐 게 아닙니다. 신뢰를 깔았어요. 과거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을 묻고 희망을 깔아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그렇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전해준 거였습니다. 완공 후에도 윤세진과의 인연은 계속됐어요. 그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종종 연락을 했고 그는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카자흐스탄 정부가 2025년까지 7,000km가 넘는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한국 기업들과 본격적인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다는 거였죠. 그 체결식에 제가 참석하게 됐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카자흐스탄은 한국에게 먼 나라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파트너가 된 거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체결식이 끝나고 윤세진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력하는 고문 역할도 맡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는 문득 조부의 오래된 지질 노트가 떠올랐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윤세진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조부께서 리튬 매장지를 표시해 놓으셨다고요? 정말 흥미롭네요. 한국의 지질 전문가들과 상의해보면 어떨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작은 제안이 양국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제 조부께서 남기신 지질 노트는 정말 특별한 보물이었습니다. 소련 시절엔 국가 기밀로 분류됐던 탐사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조부께서는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분이셨어요.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부터 중앙아시아의 뜨거운 사막까지 소련 전역을 누비며 지하자원을 찾아다니셨죠. 그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특이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의 지질 구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건 조부께서 직접 손으로 그어놓은 빨간 선이었어요. 그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농도 리튬대 추정 지역, 추가 탐사 필요, 현 기술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움. 근데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 내부에서도 이 지역과 리튬에 대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리튬이라는 건 요즘 들어서 정말 중요해진 자원이잖아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이면서 미래 에너지의 열쇠라고 불리는 하얀 석유 말입니다. 조부께서 70년 전에 이미 그 가능성을 보셨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카자흐스탄의 현재 기술력으로는 제대로 된 탐사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자원 탐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국들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정밀한 지질 분석이나 드론을 활용한 광역 탐사 같은 최신 기술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부의 노트를 보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곳에 리튬이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윤세진과 그날의 대화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개발한 드론 기반 3차원 광상 분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정말 한국 드론이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윤세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이 한국에 돌아가서 알아봐준다고 했죠. 몇 주 후 윤세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조부께서 남기신 기록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도 팀에 탐사 제안 보고서를 올렸죠. 조부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탐사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특히 조부께서 표시해둔 지역의 지질 구조가 리튬 매장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윤세진에게 이 내용도 함께 공유했더니 한국 측에서 즉시 현지 예비 탐사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자원 탐사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조부께서 평생에 걸쳐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실현시켜보고 싶었거든요. 카자흐스탄 정부의 한국팀의 탐사 요청을 전달했을 때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알마티 순환도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신뢰가 이미 쌓여 있었던 거죠. 에너지부 차관이 직접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성실함과 기술력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비공식적인 예비 탐사 정도는 허용할 수 있겠네요. 드디어 한국 탐사팀이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윤세진을 포함해서 지질학자 10여 명과 드론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공항에서 맞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얀 석유가 정말 우리 땅 아래 잠들어 있는 걸까요? 탐사 지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세진이 말했습니다. 다리아 씨, 이번 탐사가 성공하면 카자흐스탄과 한국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땅은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만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셨던 그 말씀 말이죠.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리는 없었습니다. 탐사가 시작되기 직전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거든요. 제 상관인 아세트 누르타조프 투자청 고위 간부였습니다. 그는 중국계 카자흐인으로 언제나 모든 것을 돈의 논리로만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누르타조프는 제게 다가와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리야,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것이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중국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니 그쪽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이건 비공식 예비 탐사일 뿐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과장님, 신뢰는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국가력이 달리 자원이 걸린 문제라고요. 그날 밤 조부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부께서 이 기록을 남기실 때도 분명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지금의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저 역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조부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의 최신 드론들이 카자흐스탄 동부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말이죠. 한국 드론들이 카자흐스탄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세 대의 드론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조부께서 표시해둔 지역을 샅샅이 훑어나갔어요. 각각의 드론에는 최첨단 지질 탐사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었는데 레이더와 자기장 측정기, 그리고 3차원 스캔 장비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의 전문가들도 실제로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했죠. 윤세진은 태블릿을 들고 실시간으로 드론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한국 지질학자들의 얼굴에는 집중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들 옆에서 가슴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죠. 첫 번째 드론이 돌아온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한국팀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질학자 중 한 명이 윤세진에게 뭔가를 속삭이더니 윤세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다가오더군요. 다리아 씨, 조부님의 예감이 맞은 것 같은데요? 드론이 포착한 지하 구조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조부께서 표시해둔 바로 그 지점에서 리튬 광맥의 특징적인 지질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로 말입니다. 한국 전문가 중 한 명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상당한 수준의 매장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정밀 분석을 해봐야겠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실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리튬 순도가 무려 98.4%에 달했거든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보통 상업적 가치가 있는 리튬 광산도 순도가 70%만 넘으면 대박이라고 하는데 거의 100%에 가까운 순도가 나온 거죠. 그 순간 저는 조부의 위대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70년 전 원시적인 장비로도 이런 보물을 찾아내셨다니 말이죠. 그리고 그 유산을 제가 한국 친구들과 함께 현실로 만들어낸 거예요. 소식은 빠르게 카자흐스탄 정부에 전해졌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현장으로 달려왔을 정도였어요. 장관은 시료 분석 결과를 보더니 즉시 탐사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발견입니다. 한국팀과의 리튬 탐사 공식 체결 초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누르타조프가 급히 현장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는 제게 다가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리야, 이런 중요한 발견을 왜 독단적으로 진행하나? 장관님, 본 체결은 여러 나라의 제안서도 받아봐야 합니다. 누르타조프의 진짜 속셈은 뻔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니 탐사권을 그쪽으로 넘기자는 거였어요. 그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것이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지. 누가 더 많은 돈을 주느냐가 국익을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누르타조프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진심과 성실함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부께서 남기신 유산을, 카자흐스탄의 미래가 달린 자원을 돈 때문에 팔아넘길 수는 없어요. 그때 지질자원연구원의 총책임자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카자흐스탄의 자원을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키워나가고 싶어요. 알마티 순환도로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한국은 언제나 파트너로서 협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누르타조프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이 발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중국 측과도 협상해야 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조부의 꿈과 한국 친구들의 진심을 이런 식으로 짓밟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윤세진과 다른 팀원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리아 씨,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어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한국과의 협력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련 시절 미확인 지대로 남아있던 인근 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리튬 매장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한 광산 하나가 아니라
거대한 리튬 벨트가 우리 땅 아래 잠들어 있다는 게 확실해진 겁니다. 한국팀의 정밀 분석 결과 이 지역의 리튬 매장량은 세계 기준으로도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리튬 보유국 중 세계 3위까지도 할 수 있는 양이었죠. 제대로 개발한다면 카자흐스탄이 리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누르타조프의 방해는 계속됐어요. 그는 정부 고위층의 로비를 벌이며 중국과의 협력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점점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보암광산에서 리튬이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국내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리튬 매장이 확인됐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한국도 리튬 자립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친구들을 위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이제 한국이 굳이 카자흐스탄과 협력할 필요가 없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온 연락을 받고는 오히려 더 큰 희망을 갖게 됐어요. 다리아 씨, 한국이 리튬을 발견한 건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제 양국이 함께 리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잖아요. 그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그럴듯했어요. 한국은 리튬 가공 기술과 배터리 제조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원료를 보유하고 있고요.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완벽한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로가 아니라 자원의 맥을 함께 깔아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렇더군요. 몇 년 전 한국이 카자흐스탄에 도로를 깔아준 것처럼, 현재도 도로를 깔아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양국이 함께 미래 에너지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진짜 협력을 요청할 때라고 확신했어요. 카자흐스탄 정부에 한국과의 희귀광물 공급망 매우 체결을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자원 수출이 아니라 공동 탐사부터 가공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포괄적 협력 관계를 만들자고 했어요. 정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이야말로 카자흐스탄이 진정한 자원,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평가했어요. 알마티 순환도로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검증된 한국의 신뢰성과 기술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르타조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기관에서 입김이 센 그의 말을 그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주장했어요. 중국이 제시하는 조건이 훨씬 유리해요. 과거의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누르타조프의 시각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리튬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고위급 회의였어요.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경제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와 누르타조프도 각각 한국과 중국 협력안을 발표하게 됐어요. 누르타조프는 먼저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나열하면서 경제적 실익만을 강조했어요. 당장 받을 수 있는 성급금 규모나 투자 약속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의 발표는 확실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숫자로만 보면 중국 쪽이 더 유리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발표는 달랐습니다. 저는 숫자도 이야기했지만 대신 그 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존경하는 장관님들, 알마티 순환도로에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을 기억하시나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한국 기술진들의 진심을 보셨잖아요.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당장의 이익을 넘어서 장기적인 상생의 길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을 보니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았어요. 특히 에너지부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르타조프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에너지부 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다리아 씨의 말이 맞습니다. 진정한 국익은 당장의 돈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법이죠.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윤세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분위기가 좋다고,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더니 그도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에 집중할 겁니다.
하지만 누르타조프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는 여전히 중국과의 비밀 접촉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담당자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로가 아니라 자원의 맥을 함께 깔아간다는 그 말씀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리튬을 캐는 게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새로운 미래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르타조프의 배신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니 제 컴퓨터에서 몇몇 파일들이 사라져 있더군요. 제가 한국팀과 공유했던 탐사 보고서와 지질 분석 자료들 중 일부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곧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보보안팀에서 조사한 결과 누르타조프가 자신의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서 제 컴퓨터에 접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는 한국 측 기술 자료와 탐사 데이터를 일부 복사해서 중국 기업들에게 넘겼던 겁니다. 누르타조프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기술이라는 건 원래 돈 주고 사는 거야. 한국이든 중국이든 누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진심.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사업이라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부께서 평생에 걸쳐 지키려고 했던 가치들.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을 이런 식으로 짓밟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즉시 기관과 에너지부 장관에게 누르타조프의 행위를 보고했어요. 며칠 후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상당량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고 한국과 MOU 협상 중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외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리튬 개발에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존 경제협력 사업들도 재검토할 수 있어요. 카자흐스탄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압박에 굴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에너지부 장관과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끝까지 한국과의 협력을 지지해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십 번의 부처 회의 끝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하며 모든 상황이 정리됐죠. 한국은 우리에게 도로를 판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입니다. 이번 발견을 함께 해준 것도 한국이네요. 이를 이어갑시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카자흐스탄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졌어요. 한국 고마워. 진짜 친구라는 메시지들이 넘쳐났습니다. 최근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까지 존경하게 된 거죠. 카자흐스탄 전역에 한국에 대한 찬양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희귀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동시에 리튬 매장량이 기존 추정치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놀라운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순도 98%의 고품질 리튬이 무려 수백 톤 이상 매장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이 발표와 함께 카자흐스탄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리튬 강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앞다투어 카자흐스탄의 리튬 발견 소식을 보도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과의 협력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리튬 개발 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는데 저도 발표자로 참석하게 됐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이 왜 최선의 선택인지 설명했어요. 제가 한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기술과 진심을 선택한 겁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죠. 국회의원들과 참석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말이죠. 토론회가 끝난 후 누르타조프에 대한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그는 직위해제되고 관련 수사기관에 넘겨졌어요. 배임과 기밀유출 혐의였죠. 저는 그를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돈만 쫓다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린 거거든요. 공식 발표가 나고 윤세진으로부터 축하 연락이 왔습니다. 다리아 씨, 정말 축하해요. 한국에서도 이번 체결을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공동 개발이 시작될 거예요.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함께 리튬 강국의 꿈을 이뤄나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조부께서 70년 전에 심어놓으신 씨앗이 드디어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MOU 체결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리튬 코리아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어요. 울진 보암광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도 리튬 자립국가로 도약하게 된 거죠.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함께 세계 리튬 시장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저를 울진 보암광산 개발 현장에 초청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리튬 개발 기술을 직접 보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울진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입구 아래에는 함께 만드는 리튬의 미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현장을 안내해준 한국 연구진들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고순도 리튬과 한국의 가공 기술을 결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미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과 국내 기관들이 카자흐스탄산 리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암광산 갱도에 직접 들어가 봤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사막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리튬의 반짝임은 똑같더군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땅도 말한다고 실내 위에 진짜 자원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윤세진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공식적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국제협력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한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알마티 순환도로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윤세진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리아 씨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기술만으로는 진정한 협력을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초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정말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2025년 3월에는 카자흐스탄 서울 대사관 주관으로 리튬 생산 협력 행사도 열린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도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고 저도 카자흐스탄 측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어요. 이 행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양국 대표들의 연설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어요. 이번 협력은 단순한 자원 거래를 넘어서 진정한 상생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측 대표도 화답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자원 강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양국 정부는 공급망 대화라는 공식 실무협의 채널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연구, 탐사 기반의 다자협력 체계가 구축된 것이죠. 그날 밤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서울대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한국과 지금의 인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이 결과를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기 전날 윤세진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지도에 없는 길도 신뢰가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거니까요.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온 후에도 바쁜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한국과의 본격적인 공동 개발이 시작되면서 저도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됐어요. 매일같이 한국 기술진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개발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뿌듯했어요.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 거대한 리튬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최신 기술과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이 만나서 세계적인 리튬 생산 기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조부께서 꿈꾸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말이에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양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났고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한국에서도 카자흐스탄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리튬뿐만 아니라 다른 희귀광물 분야로도 협력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진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조부께서 남기신 낡은 노트 한 권에서 시작된 이야기. 도로 건설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제는 두 나라의 미래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됐습니다. 알마티 순환도로처럼 눈에 보이는 다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리 위로 양국의 밝은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조부의 노트를 펼쳐보곤 해요.
그럴 때마다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조부께서 심어놓으신 씨앗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준 한국, 그리고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조국의 동료들에게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진심과 기술력,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신뢰가 만나서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이제 양국은 함께 리튬 강국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박하지만 깊은 정이 담긴 이야기, 감동 상자, 그리고 소담이었습니다.